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K 방역을 계속 흔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경제를 가지고 계속 흔듭니다. 대표적인 게 뭐 이런 기사인데요. 매일경제입니다. 내년 플러스 성장이 지금 예고가 돼 있는데 회복이 가장 빠르다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근데 이 V자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 포퓰리즘 정책이 쏟아질 경우에는 경제 성장 동력이 꺼질 수 있다. 그러면서 과거 MB와 박근혜 때 맨날 하던 말, 규제 완화로 해법을 만들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봤더니 각 재벌 베이스의 연구원 원장들입니다. LG, 한국경제, 현대 이런 데들입니다. 성장 착시에 빠지지 말라,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 외풍도 우려가 된다 이러면서 근데 실제로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지가 웬일로 이런 보도를 했지? 한국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제 손상에 가장 덜 취약하다. 말이 너무 어렵죠. 그래서 원문을 제가 찾아봤어요. 여기 뭐 도표가 있으면 좋은데 1등이면 그죠? 도표로 보면 되게 쉬울 텐데. 그래서 제가 아주 수고스럽게 제가 이코노미스트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최근에 디셈버 15일 날, 그러니까 이틀 전에 나온 이코노미스트 기사였습니다. Which economies are most vulnerable to COVID-19's long-term effects? 영어로도 어렵네요. 네. 그러니까 그 코비드-19의 가 장기화됐을 경우 가장 취약한 경제가 어떤 나라냐, 뭐 이런 얘기들인데 가장 취약한 건 필리핀인데 사우스 코리아가 가장 덜 취약하다는 거예요. 대단히 훌륭한 기사잖아. 그러면 왜 가장 유수의 경제 매체라고 하는 더 이코노미스트지는 한국 경제가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이거는 누가 봐도 내년 겨울까지는 최소한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1년 정도는 더 갈 텐데, 그러면 올 초부터 내년 겨울까지 하면 2년 정도 지속이 된다고 하는 건데, 이 크라이시스가 그 롱텀으로 진행되는 코로나19 와중에 가장 취약한 경제가 필리핀이고 가장 덜 취약한 나라. 그러니까 장기화돼도 가장 그 영향을 덜 받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건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가가 더 중요하겠죠, 그죠? 6가지 팩터 가지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여기 보면 GDP가 줄어드는 부분이 필리핀이나 인디아, 스페인 이런 데는 되게 크네요. 전체 비중의 절반 정도가 GDP의 축소인데, 우리는 GDP가 줄어드는, 국내 총생산이 줄어드는 양이 대단히 적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는 수출 지향의 경제 체제라서 아마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경제적 타격이 물론 우리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영세 사업자들한테는 대단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국가 경제적으로는 그래도 제일 좋다, 제일 비중이 적어요. 그런가 하면 노동시장에서의 취약성도 가장 적습니다. 특히 건강과 관련된 그 피해가
또 가장 적고 OECD 평균으로 봤을 때도 가장 적은 축에 속하잖아요. 1, 2위 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Economic and Financial Imbalances, Policy Offsets 뭐 이런 나머지 효과들도 뭐 되게 비슷하지만 여하튼 국내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봉쇄 정책을 통해서 경제를 스톱시키지 않고 최대한 선제적으로 위험을 관리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하는 측면에서 K방역의 성공이다 라고 보는 것이 옳은 견해인 것이죠. 그런 판단을 더 이코노미스트가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332억 원의 혈세를 지불하고 있는 연합뉴스에서 웬일인지 기사를 써줬네요. 근데 잘 이해가 안 가게 써가지고 제가 원문으로 그래픽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분석해 봤습니다.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특히 전해드린 거예요. 중앙일보. 미국처럼 했다면 정은영은 감옥 갔다. 미국처럼 했으면 중앙일보 사주는 이미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한심합니다. 센터신문. 정은영 고마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K방역 관련해서 가짜뉴스들이 기승을 부리는데요. K방역 홍보비가 1200억 원이다. 이런 따위의 주장을 안철수 씨는 계속 좀 띄워줬으면 좋겠는데 뛸 때는 말을 안 하니까 멈추면 말을 합니다. 안철수가 올해 6월부터 계속 주장을 하고 있대요. 그런가 하면 또 주호영이 최근에 재차 강조했다는데 K방역에 1200억을 썼다는 말이 어디서 나왔나 봤더니 관련된 전체 홍보비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당연히 하고 있죠. 실제로 방역과 관련된 홍보비는 67억 원인데 67억 원도 K방역이 잘했다 이런 차원의 단순한 홍보보다는 손 씻기, 2m 거리두기 뭐 이런 방역 수칙 이런 거 만드는데 그나마 67억을 썼다. 아 모른대. 1200억 원이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대. 안철수 씨 어디서 들었어? 뛰다가 새한테 들었어? 새가 막 찍찍찍찍 1200 이렇게 하고 지나갔어? 어디서 들었어? 어서 안철수 씨. 응? 홍보비 67억 썼대잖아. K방역. 그나마 K방역 이렇게 띄우는 게 아니라 방역 수칙을 알리는 데 썼대잖아. 영상 같은 거 만드느라고. 1200억 어디서 들었어 이거. 이거 소송해 주시면 안 돼요? 응? 정부에서? 궁금한데? 그냥은 말씀 안 하실 것 같은데? 좀 소송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점잖아. 참 좀 거칠게. 진실은 거칠어야 때로는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 국가 맞나요? 일사천리 공수처법 처리에 싸늘한 20대. 쿠키뉴스 한 20대 맞을래? 왜 20대 뭐 여론조사 했나? 봤어요. 했더니 또 다른 대학생 정모씨, 대학생 김모씨, 어디서 뭐 일베 서클에서 만났어? 누구야 또? 대학생 이모씨, 이모씨야 아니면 니네 이모야? 누구야? 또 다른 대학생 김모씨, 사립대 재학 중인 박모씨. 얘들이 여론이야? 6명이 결정하면 돼? 선임병장 회의야 얘네가? 응? 어서 뭐 일사천리 공수처법 처리에 싸늘한 20대. 답변들도 다 일베 서클에서 만난 애들 같아. 쿠키뉴스는 그냥 쿠키나 좀 계속 구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짜뉴스가 특히 아직까지 정보 밸런스가 이제 확립되기 이전에 1, 20대 친구들한테 대단히 잘 먹히거든요. 코로나 초반에
20년 2월입니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18세에서 29세까지가 44%, 5, 60대랑 비슷하게 나왔어요. 여기도 보면 정부가 신종 코로나 감염증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20년 2월이면 정말 잘하고 있을 때 아닙니까? 그죠? 근데도 18에서 29세는 39%만 잘하고 있다. 50대, 60대와 비슷해요. 3, 40대에는 51%, 43%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대단히 좀 정부에 대한 불신과 비판이 좀 팽배합니다. 아무래도 젊다 보니까 불만을 더 크게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20대, 10대, 20대는 한국 정치의 미래거든요. 그런 만큼 좀 보다 더 가짜뉴스에 휘둘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20대에 대한 홍보, 사실관계를 제대로 잡아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천공항의 그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다 가짜뉴스였잖아요. 근데 그때 이른바 그 취준생들, 20대 취준생들이 엄청난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거든요. 그런 거짓말,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그 유포자를 발본색원하고 좀 강력하게 민형사 대응을 해줘야 돼요. 제가 민형사 대응을 맨날 받아보잖아요. 그거 되게 피곤하거든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또 소송 걸지 모르는데. 진짜 그래요. 민형사를 통해서 주어진 법 테두리 안에서도 강력하게 대응하는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추 장관 아들 가지고 엄청난 추미애 장관 검찰 개혁을 위해서 법무장관 한 게 죄라면 죄일 텐데 그거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거의 1년 가까이 린치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 상당수의 20대한테 먹힌 거야, 그게. 등 돌리는 20대. 그런 거를 이용하고 있죠, 교묘하게. 국임당과 언론들은 현 정권의 개혁 노선을 흐트러뜨리고 정권을 흔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K방역과 검찰, 이 두 축을 가지고 흔들어 왔죠. 경제, 흔들어 왔죠. 아파트, 주택 문제 가지고도 물론 주택 경기가 돈이 이쪽으로 다 풀려 있으니까 아무리 억눌러도 어떤 구멍을 뚫고라도 집값이 올라가게 돼 있죠. 전 세계적으로.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정책 방향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흔들고 있습니다. 그게 20대를 상대로 주 타겟으로 20대와 5, 60대를 주 타겟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20대를 위한 별도의 뉴스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나저나 박지 씨가 빨리 건강히 돌아와야 될 텐데. 마지막으로 웃기는 뉴스 하나만 전달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이 성금 500억 원을 들여서 NGO 달력 30만 개를 구입해줬대요. 삼성이 한 겁니다. 삼성 돈으로. 이재용이 오다고는 이재용이 다 냅니다. 이렇게. 삼성 돈으로 했는데 소액 주주님들, 개미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한 건가요? 빌 게이츠를 봅시다. 빌 게이츠를 비롯해서 미국의 그야말로 이재용급 오나들, 억만장자 오나들은 다 자기 돈을 기부합니다. 자기 돈을. 저소득층 코로나 퇴치에 자기 돈을 냅니다. 이게 진정한 기부죠. 삼성이 이렇게 하는 거는 결국은 자기 재판에서 풀려나기 위한 언론 플레이를 위해서 회사 돈을 갖다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가짜뉴스 단속방을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